네.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어디까지 했었죠? 네. 자, 여기 이제 트레이닝 셋과 밸리데이션 셋 그리고 이제 테스트 셋을 이렇게 나눴고요. 그죠? 그래서 8만 개, 5천 개, 15,000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요 그 셋들을 그러니까 지금 요 트레인, 밸리데이션, 테스트 셋들은 전부 다 데이터 그러니까 파이토치 그러니까 토치 지오메트릭의 그 데이터라고 하는 데이터 인스턴스 하나의 인스턴스가 이제 그래프를 나타내죠. 그 데이터 인스턴스들의 리스트죠. 그죠? 그 리스트를 데이터 로더에다가 집어넣어 주고 배치 사이즈 지정해 주면은 알아서 이렇게 이제 100개씩 끄집어내서 준다고 했죠. 네. 이렇게 이제 로더로 이렇게 다 바꿔줍니다. 자, 그럼 이제 트레인 로더, 테스트 로더, 밸리데이션 로더까지 이렇게 정의가 되었습니다. 정의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 우리가 그래프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여기에서 이제 정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GCN 컨브라고 하는 층에 대한 설명은 그 이제 파이토치 토치 지오메트릭에서 그 대부분 이제 중요한 내용들은 여기 geometric.nn 안에 거의 다 이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시면은 컨볼루션 레이어 클릭을 하시면은 굉장히 다양한 컨볼루션 레이어들이 여기 이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GCN 컨브를 들어가 보시면은 그러니까 GCN 컨브에 관해서 이 페이퍼에서 소개가 되었고 간단한 이제 요 GCN 컨브의 이 간단한 식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 이제 요 n 그러니까 이제 네이버 어떤 특정 내가 이제 관심 있는 i 번째 노드가 있을 때 그 i 번째 노드와 그것들의 이웃한 것들의 그 피처들을 다 이렇게 일단은 서메이션을 한 다음에 그것들의 어떤 트랜스포메이션 요 트랜스포메이션에 해당하는 요 매트릭스를 이렇게 이제 곱해주고 그렇게 하면은 요 피처가 다른 피처로 이렇게 이제 변환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신과 그것에 연결되어 있는 노드들의 피처들을 다 썸을 쫙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어떤 특정 매트릭스, 웨이트 매트릭스.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이제 트레이닝이 될 거죠. 트레이닝을 해서 그 i 번째 피처를 한번 업데이트를 한다는.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이런 식으로 이제 컨볼루션을 세 번 하게 되면 이제 세 번 통과하게 되는 것이겠죠. 네. 그래서 여기 있는 식들이 사실은 뭐 좀 복잡해 보인다고 하실 수 있지만은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D는 아까 얘기했던 degree 그러니까 i 번째 노드의 디그리와 j 번째 노드의 디그리를 곱한 거에 루트를 씌운 걸로 이렇게 나눠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요거는 이제 왜 이렇게 했냐면은 보통의 경우에는 그 이제 옆에 있는 노드가 굉장히 엣지가 많을 경우에는 그게 이제 이펙트가 분산되도록 이렇게 이제 디자인한 건데요. 밑에 있는 이런 텀들은 이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이제 요런 것들의 차이에 따라서 서로 다른 이제 모델 이름들, 그러니까 컨볼루션 레이어의 이름들이 이렇게 달라지곤 합니다. 어쨌든 이제 오리지널한 맨 처음에 거의 초창기에 제시되었던 GCN 컨브는 이런 식으로 디파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디파인이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잠시 다시 아까 그 어디 갔냐? 여기로 이제 돌아가면 네. 자, 그래서 이제 GCN 컨브에서 필요한 것은 자, 요거 잠깐 땡겨 올게요. 자, 컨브에서 필요한 것은 인 채널, 인풋 채널과 아웃풋 채널이 이제 정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뒤에는 보면 이제 improved equal false. 나머지들은 이렇게 이제 디폴트 값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폴트 값이 정의되어 있는 애들은 그런 이제 여기 옵셔널이라고 되어 있는 변수들은 매개 변수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정의를 해주셔도 되고 안 해주셔도 됩니다.
필요한 거는 여기는 이제 인 채널, 아웃 채널 요것들은 이제 꼭 정의를 해줘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인풋 샘플과 이제 아웃풋 샘플. 그 다음에 forward. 실제 forward 계산을 할 때 뭐가 필요하냐? X 노드 피처와 엣지 인덱스. 그러니까 어떤 노드와 어떤 노드가 결합되어 있다. 그 정보.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에서 아까 보면은 여러 가지를 정의를 했잖아요. 그죠? X, 엣지 인덱스. 사실은 이 두 가지가 가장 기본입니다. 각 노드의 피처와 몇 번 노드, 몇 번 노드가 연결되어 있다. 그 다음에 엣지 어트리뷰트. 그러니까 엣지 속성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모델들은 사용을 하고 어떤 모델들은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옵션을 하고요. 이제 포지션도 마찬가지. 3D 코디네이트는 어떤 모델은 쓰고 어떤 모델은 쓰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옵션을 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GCN 모델에서는 노드 피처와 그 연결 정도, 연결성만 일단은 고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GCN에 가시면은 여기 이제 인 채널 히든 레이어 사이즈.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클래스 이름을 이제 my GCN으로 이제 내가 일단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요 GCN 컴브 가지고 이렇게 이제 층을 쌓아서 한번 해보겠다. 자, 그러면 일단은 원래는 이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컨볼루션 5층을 쌓았는데 지금 일단은 우리가 인풋 채널 맨 처음에 들어오는 인풋 채널 개수가 노드 피처 개수가 35차원, 35차원이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산량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컨볼루션 레이어는 2개 뺐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레이어를 보면은 인 채널. 일단 얘는 인풋 최초의 노드 피처의 차원을 받아가지고 걔를 이제 몇 차원짜리로 이제 바꿔줄 거냐. 사실은 여기 이제 디폴트 42로 했는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임의로 정하시면 됩니다. 네, 임의로 정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컨볼루션은 각 노드의 35차원짜리를 히든 레이어 사이즈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하면은 아까 그 식에서 봤던 X들이 한 번 더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히든 레이어 사이즈의 피처가 다시 이제 히든 레이어 사이즈 차원의 피처. 그러니까 내가 얘를 뭐 42로 하지 말고 70, 디폴트 70으로. 그냥 디폴트를 썼다. 그러면 이제 얘를 이제 35차원짜리 벡터를 70차원으로 보냈다가 여기서 이제 70차원에서 70차원짜리로 그러니까 70 by 70 매트릭스를 곱해서 뭔가를 이제 또 바꿔주는. 여기에서 또 이제 히든 레이어 사이즈를 또 이제 70 곱하기 70짜리 매트릭스를 곱해서 그 노드 피처들을 한 번 더 업데이트를 해주고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각각의 노드들이 이제 70차원의 피처를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얘네들을 이제 한 번에 묶을 겁니다. 한 번에 밑에 가서 이제 글로벌 민 풀로 묶을 건데요. 요거를 이제 조금 유식한 말로 혹은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에서는 이제 리드 아웃이라고도 이제 부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각 아톰 개수만큼 있던 것들을 이제 하나로 쫙 합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70차원짜리 한 개의 벡터가 나오는데 걔를 이제 개수를 좀 줄이고 나중에 이제 하나, 즉 결국에는 전체 그래프에서 숫자 딱 하나, 우리가 지금 예측하고자 하는 숫자 하나, 이 경우에는 호모로모 갭이 되겠죠. 그걸로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답이 나오도록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일단은 컨볼루션 하나, 둘, 세 개를 여기에 정의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리니어 레이어 1, 리니어 레이어 2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러니까 이닛에서 정의해주는 애들은 블럭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요 컨볼루션 일단 쓸 거야. 얘네들을 딱 정의를 해두고요. 실제로 사용하는 거는 이제 forward 함수 안에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forward에서. 그러니까 forward에서 일단 데이터를 받아오죠. 데이터를 받아오고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x, 엣지 인덱스, 배치, 그 다음에 이제 엣지 웨이트. 자, 요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다 했었어요. 지난 시간에. 네. 그래서 이제 각 요 배치 안에서 이제 그 배치에 해당하는 x와 엣지 인덱스, 배치, 엣지 웨이트를 이제 가져오고요. 그래서 요 컴브 1, 요 GCN 컴브가 이제 실제 실행이 될 때 필요한 거는 뭐다?
여기 이제 forward 함수에 보면은 x와 엣지 인덱스를 넣어주게 돼 있습니다. 노드 어트리뷰트와 그 엣지 인덱스 연결성, 그 엣지 정의를 넣어주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걔네들을 이렇게 딱 넣어주면 x와 엣지 인덱스를 넣어주면은 한번 컨볼루션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갤루라고 하는 이번에는 이제 요 갤루 펑션을 한번 사용을 해보고자 합니다. 갤루 요것도 이제 요즘에 뭐 이런 걸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갤루 펑션은 요 이제 x 곱하기 파이 x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of Gaussian distribution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모양은 요렇게 생겼어요. 모양이 요렇게 생겼는데 렐루 그러니까 요게 이제 뒤쪽에 가서는 거의 0처럼 보이지만은 그레디언트가 아주 0으로 네, 딱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약간의 요런 난 리니어리티를 더 준 요런 펑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롭아웃 하나 집어넣고 그 다음에 컨볼루션 두 번째 컨볼루션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 컨볼루션하고 두 번째는 히든 레이어 사이즈 나온 거 히든 레이어 사이즈 여기 인풋으로 가고 아웃풋 요 아웃풋이 그 다음 레이어의 인풋 다시 아웃풋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컨보 레이어에다가 x와 엣지 인덱스 다시 넣어주고 x 바뀌죠. 그러면 x 바뀌고 또 바뀐 x를 다시 이제 세 번째 층에다 집어넣어주면은 x가 바뀌고 갤루 한번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글로벌 민 풀이라는 걸 하면은 글로벌 민 풀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아톰이 31개다. 그러면은 각각 31개 아톰이 지금 70차원의 노드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노드 피처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31개의 에버리지, 31개의 70차원 벡터의 에버리지를 하는 것이 바로 요 글로벌 민 풀이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 민 풀을 한번 하고 얘를 그럼 이제 70차원짜리 벡터 하나가 되죠. 31개를 에버리지해서 아톰 개수만큼 에버리지해서 그래서 얘를 이제 린 1, 린 1 그러니까 여기 리니어에다 집어넣으면 70차원에서 예를 들어 이제 그 다음에 70 나누기 2, 35차원으로 이렇게 줄어들게 되고 얘는 이제 그래서 이제 35 디멘전으로 줄어들게 되고 L로 통과시키고 35차원짜리를 1차원짜리로 이렇게 해서 결국 마지막에는 딱 숫자 하나로 미디우스 되도록 이렇게 된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우리가 정의를 했고요. 여기에서 네. 정의할 때 인 채널 35, 히든 채널 70. 요 인 채널은 아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 노드 피처의 차원.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히든 레이어는 70, 그죠? 히든 레이어 사이즈 70으로 이렇게 줬고요. 자, 그렇게 해서 모델 정의하고 사실은 밑에서 제가 이제 요 테스트 트레인은 지난 시간에 많이 했었으니까 다 스킵을 할게요. 자, 그래서 보면은 일단은 트레이너블 파라미터가 한 15,000개 정도 된다. 그죠? 네, 15,000개 정도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트레이닝을 미리 돌려놨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얘가. 네. 그래서 지금 20회 폭 동안 돌리는데 일단 트레이너블 파라미터 개수가 지난 시간보다 훨씬 많아졌기 때문에 시간도 꽤 오래 걸립니다. 지금 이제 꽤는 아니고 어쨌든 한 10몇 분 걸려가지고 원래 이제 쉬는 시간에 돌려놓고 올라 그랬는데 네. 일단은 설명하는 동안 네, 제가 일단 돌려놨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일단 돌려놔보세요. 네. 돌려놓고 자 그래서 보시면은 처음에 이제 첫 번째 에폭에서는 트레인 액큐러시가 0.4775고 이제 밸리데이션 액큐러시 0.48 테스트 액큐러시가 0.46 48 이 정도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에폭부터 상당히 뭐 좋아졌죠. 그러니까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거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결과를 우리가 잠깐 보면은 지난 시간에 했던 모델의 경우에는 파라미터 개수도 훨씬 적었고요. 그러니까 노드를 각 아톰을 그냥 4차원의 벡터로 나타냈었는데 모델이 훨씬 간단했었죠. 그죠? 네. 모델이 훨씬 간단했었는데 0.7에서 시작을 해서 에러가 이게 학습을 쭉 했어도 한 0.5까지 밖에 안 떨어졌었습니다. 그죠? 네. 근데 이번에는 일단은 시작부터 한 0.5 이하에서 시작을 하죠. 자, 그 다음에 로스가
계속 쭉쭉 떨어지는 거를 여러분들이 숫자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7 일렉트론 볼트, 1.8 일렉트론 볼트 이 정도 에러를 가지고요. 1.75, 0.175, 0.177 에러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죠, 그죠? 네. 에러가 상당히 그래서 이제 상당히 많이 떨어졌고요. 그래서 지금 쭉 보면은 이제 계산이 끝났네요. 그래서 15, 16, 17, 18, 20F까지 왔을 때 테스트 셋의 에러가 이제 1.470. 이게 보면은 근데 테스트 셋 에러가 이제 1. 지금 중간에 보면은 0.135, 0.137 이런 걸 찍었다가 다시 좀 올라갔다가 다시 0.13, 0.14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즉 에러가 내려갔다가 조금 올라오는데 이걸 한번 이따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프레딕션 한 거를 보면은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로스 값의 변화를 이제 플랫 해보자. 여기서 이제 로스 값의 변화를 플랫하는 이제 draw loss change라는 함수를 제가 여기에서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보면은 이제 plt.figure 일단은 여기에서 이제 빈 그림을 정의하고요. 여기 이제 train loss color equal red 빨간색으로 여기 이제 label equal train loss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트레이닝 로스,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제 밸리데이션 셋의 로스, 여기서는 테스트 셋 로스. 자, X 레이블은 에포, Y 레이블은 로스. 그 다음에 레전드, 요거는 이제 그 레이블 표시하겠다. 네. 이렇게 해서 요 함수를 정의를 하고 여기에다가 train accuracy list, validation set accuracy list, test set accuracy list 이렇게 집어넣어 주면은 여기 순서대로 그죠? 얘가 이렇게 이제 로스 값의 변화를 이렇게 찍어줍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이제 테스트 로스는 쭉 떨어지고 중간중간에 한 번씩 튀지만은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조금 떨어지거나 이제 이게 지금 이제 한번 튀일 것 같은 마지막에 살짝 튀었는데 이제 튀었다가 이제 다시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는 사실은 더 길게 트레이닝을 해봐야 알 수 있는 거겠죠. 지금은 우리가 시간상 제약으로 20회까지밖에 안 했는데 조금 더 길게 해봐야 알 수 있을 거고요. 어쨌든 어느 정도 이제 학습이 되고 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밸리데이션 로스도 트레이닝 로스도 비슷한 정도로 이제 조금씩 이제 떨어지고 있다.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대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요 전체적인 모양을 봤을 때는 한 50회폭 정도 돌려봐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밸리데이션이나 테스트 로스가 어느 순간 오버피팅이 되기 시작하면 얘네들이 이제 올라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올라가면은 이제 그 전에 이제 스탑을 시켜야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요 그래프로 봤을 때는 15에폭에서 얻은 모델이 일단은 그래도 이제 제일 좋아 보인다. 15 내지 16의 폭에서의 모델이 상당히 좋아 보인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X, 그러니까 실제 값과 예측 값을 한번 플러스를 해보면은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이 익스페리멘탈이 아니라 DFT 리절트라고 그래야지 조금 더 맞겠죠. 이렇게 그리면은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거에 비해서 이제 훨씬 더 좋은 코릴레이션을 예측 결과를 보여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 다이아고널 라인, 요 대각선이 퍼펙트한 y equal x 퍼펙트한 프레딕션이 됐을 때는 이렇게 따라가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대부분 요 라인 위에 상당히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프레딕션 같은 경우에는 이 호모루모 갭이 높은 경우에는 프레딕션이 잘 안 됐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잘 되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 뭐다? 우리가 이제 노드 피처를 결국에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만들어 주면은 같은 모델이라다 같은 그래프 컨볼루션 네트워크라도 이제 굉장히 잘 워킹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그래프 컨볼루션 네트워크가 이제 화학 특히나 이제 이런 화학에서
지금 요즘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직관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전체 분자를 이렇게 부분 쪼갠다기보다는 전체 각 원자의 아톰의 어떤 피처를 정해주고 걔네들의 정보를 그러니까 서로 공유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들 사이에 정보를 이렇게 교환을 해서 하나의 전체적인 물성을 얻어낸다. 이런 이제 개념이 되겠습니다. 조금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하실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학습을 시켜보고 싶은 여러분만의 데이터가 있다면, 그러니까 스마일스가 있고 어떤 물성을 숫자로 나타낸 데이터가 있다면은 이렇게 그래프스 뉴럴넷을 이용을 해서 잘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일단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를 우리가 한번 계산해 보면은 0.932, 9323. 상당히 좋은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DFT 결과를 대략 한 0.14 일렉트론 볼트 정도의 차이로 우리가 이제 예측할 수 있다는 걸 알았는데요. 근데 지금 이제 요 모델에서는 한 가지 조금 부족한 점이 있죠. 부족한 점이 뭐냐면은 X만 계속 쓴다는 거예요. X. 그죠? 엣지 인덱스. 그러니까 우리가 얘네들은 이제 어떤 아톰과 어떤 아톰이 연결되어 있다. 공유결합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정보만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본드에 대한 정보는 일단은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드에 대한 정보는 사용을 하지 않고 있어서 그러면은 우리가 본드에 대한 정보를 한번 집어넣어 보면은 더 좋아질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드 엣지 웨이트 정보를 한번 집어넣어. 우리가 이제 앞서서 싱글 본드는 가중치 1, 이제 더블은 이중결합은 2, 뭐 이제 트리플 본드는 0.5 이런 식으로 이제 가중치를 정의하였는데 혹시 이 정보를 주면은 조금 더 좋아질까?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엣지 웨이트를 주냐 하면은 자 다시 이제 그 토치 지오메트릭으로 돌아가면은 여기 이제 포워드 그러니까 얘가 이제 이 모델이 각각의 컨볼루션 레이어 모델이 어떤 정보를 사용하는지를 보려면은 여기 forward 함수가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 보면 돼요. 이 forward 함수에서 x 노드 피처와 엣지 인덱스 그리고 이제 엣지 웨이트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주의할 거는 엣지 웨이트를 쓴다고 했지 엣지 어트리뷰트는 지금 여기 정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엣지 웨이트 뒤에 땡땡 뒤에 보면은 옵셔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옵셔널. 그 말은 엣지 웨이트는 줘도 되고 안 줘도 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 forward 함수 안에 들어가는 애들이 사실은 코드상에서 어디? 여기 이제 self.conv1 부를 때 여기 괄호 안에다가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같은 GCN 모델이 완전히 같은 GCN 모델인데 우리가 그 뭐냐 엣지 웨이트를 한번 더 추가적인 정보로 한번 줘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추가적인 정보를 이렇게 주면요. 지금 이제 요거 채널 개수는 지금 똑같습니다. 35 채널, 70, 70, 70, 70, 70, 70, 35, 35, 1. 이렇게 이제 채널 개수는 동일하게 했고요. 네. 대신에 이제 여기 콜을 할 때, 여기에서 이제 엣지 웨이트를 고려해서 이제 학습하도록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마이 모델 2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렇게 옵티마이저 똑같은 옵티마이저에 똑같은 크라이테리아 이렇게 해서 이제 학습을 시키면은 얘도 이제 학습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만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리면 일단 돌아가죠. 네. 그러니까 이제 주의할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요 컨브 1이라고 하는 게 GCN 컨볼루션. 그러니까 GCN 컨볼루션 레이어인데 같은 레이어 다 똑같단 말이야. 같은 레이어인데 아까 모델에서는 우리가 콜을 할 때 보면은 X랑 엣지 인덱스만 줬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근데 엣지 웨이트, 이 엣지 웨이트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은 얘를 추가적으로 줘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엣지 웨이트는 왜냐 옵셔널이었기 때문에 이제 줘도 되고 안 줘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얘를 줬을 때 더 잘 될지 안 될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또 해봐야 아는 거죠. 자, 과연 이제 결과가 좀 더 좋게 나올지 이제 한번 봐야 되는데요. 지금 몇 분이냐 이거? 21분? 아, 이거 조금 애매하네. 아까 이게 끊겨가지고, 네. 어, 일단 얘가 이제 돌아가는 동안 가만 냅둬 보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가장 단순한 이제 여기 일단 뒤에 있는 것까지 한번 다 돌려놓겠습니다. 제가. 잠시만 얘는 그냥 아예 돌리지 말자. 네. 일단 놔둬봅시다. 네. 자, 그래 보면 지금 일단은 0.4991, 0.3205 일단 로스가 일단 잘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잘 떨어지고 있고요. 네. 그러면은 자, 그 뒤에는 우리가 이제 또 다른 모델, 그래프 어텐티브 네트워크라고 하는 모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은 컨볼루션 레이어가 요 GCN 컨브가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베이스가 처음으로 제안된 모델인데요. 가장 처음으로 제안된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직 이제 발전이 조금 덜 됐다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 밑에 있는 굉장히 다양한 레이어들을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다 트라이를 한번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트라이를 해보실 수가 있고요. 이걸 하다 보면은 이제 내가 관심 있는 특정 문제, 뭐 홈으로 뭐 갭 예측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게 제일 잘 작동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사실은 뭐 이렇게 다 한 번씩 갈아 껴가면서 해봐야지만 이제 알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긴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GCN 컨브 말고 또 괜찮다고 알려져 있는 요 그래프 어텐션 네트워크를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그래프 어텐션 네트워크를 한번 클릭을 해보면요. 얘도 처음에 정의할 때 뭐가 필요한지 여기 쭉 써 있습니다. 네. 자, Graph Attention Operator from Graph Attention Network Paper. 네. 그래서 식이 이렇게 써져 있는데, 네, 뭐 식에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일단은 제가 이제 식 디테일은 다 일단은 뭐 지금 하기에는 좀 그러니까. 일단 필요한 거는 그냥 노드 피처가 얘가 받는 노드 피처가 몇 차원이고 내뱉는 노드 피처가 몇 차원이냐. 요거만 일단 정의를 해주면 됩니다. 가장 최소한으로. 나머지는 보시면은 다 옵셔널한 그 파라미터들입니다. 옵셔널 파라미터. 그래서 여기 이제 헤드나 컴캣을 다 설명을 하려면은 요 이제 어텐션에 대해서 설명을 또 좀 해야 되는데 여하튼 어텐션은 다음 시간이나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제 어텐션이라고 하는 거는 최근에 뉴럴 네트워크 이런 이제 딥러닝에서 상당히 이제 각광받는 이런 메소드다. 이 정도까지만 아셔도 네, 일단은 아직까지는 네, 충분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인 채널, 아웃 채널을 정의해 주고 그러니까 얘는 아까 봤던 그 이제 GCN이랑은 조금 다른 모델이다. 다른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이 모델의 경우에는 forward 실제 이제 그 계산을 할 때 x 노드 어트리뷰트와 엣지 인덱스를 이렇게 이제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엣지 어트리뷰트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그 엣지 속성 매트릭스는 이제 옵셔널하다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모델을 한번 써서 또 이제 학습을 뒤에서 시켜볼 겁니다. 시켜볼 거고요. 그래서 여기 위에서 했던 요 GCN 컴브와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고요. 단지 바꾸는 거는 요 GCN 컴브를 모든 코드가 똑같고요. GCN 컴브를 GAT 컴브로 바꾼 것 뿐입니다. GAT 컴브. 그죠? 여기 이제 토치 지오메트릭 닷 NN에서 GAT 컴브라는 레이어를 이제 불러와가지고 얘를 이제 여기다가 갈아 끼우고 똑같은 계산을 쭉 한번 이제 돌려볼 겁니다. 그래서 그 돌린 결과가 밑에 쭉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네. 지금 일단 얘가 이제 학습이 되고 있는데 학습되는 걸 기다리려면은 네, 조금 시간이 걸리겠네요. 그러면은 일단 지금 우리가 다시 시작한 지 조금 애매하지만은 35분 정도 지났으니까 요거 학습이 끝날 때까지 한 10분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우리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이 될 때까지 잠깐만 쉬었다가 돌아오도록 하지요.